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도 보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랄 것까진 없지만 결혼식을 올렸으니 뭐 이혼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과 아들 자랑 유별났던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공감되시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고향이 목포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 20살이 되던 해 홀로 서울에 갔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인턴, 수련의 과정을 거쳐 한 번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고 실력도 좋아 병원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러다 동료 의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4살 연상 신경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나이도 제법 있고 경제적 상황으로도 여유로웠던 저희는 2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초면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마무시한 질문을 쏟아냈고 긴장되는 마음에 다 답해드렸어요. 우리 재환이랑 오래 만났네? 아가씨 고향은 어디야?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엄마, 하나씩 물어봐. 이 사람 초면인데 불편하게 왜 그래? 이 녀석아, 이런 건 원래 초반에 다 물어봐야 하는 거야. 서로 알면서 시간 보낼 나이는 아니잖아. 이런 건 미리 말해놔야 서로의 수준을 아는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담을 주냐고. 자기야, 나 괜찮아.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게 맞지. 어머니 고향은 전남 목포입니다. 부모님은 수산업 하세요. 수산업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직접 배 타고 나가셔서 고기도 잡으시고요. 수산시장이나 가게, 업체에 납품도 하세요.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의사가 됐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껏해서 생선이나 파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의대 학비 다 대가면서 공부했냐 이 말이야. 집에 돈 좀 있나 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재벌처럼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참나 없는 것들이 더 하다더니 자존심 지킨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래? 현재환,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허접한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허접이요? 제가 허접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신 같은 여자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비린내나 안 나면 다행이지. 엄마, 첫 인사인데 좀 살살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래야 길을 잡지. 너 안 그러면 평생 잡혀 산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엄청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옷차림을 보니 온통 명품을 휘감고 계시는 게 상당한 여유가 있어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한참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어댔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뒤에서 해도 기분 나쁜 얘기를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미안해, 자기야. 엄마가 저러실 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거든? 어디 가서 무시당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알지.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유별나게 키우셔서 자부심이 대단하시거든. 내가 사과할게. 결혼 전에도 이 모양인데 결혼해서는 오죽하겠어? 이럴 거면 결혼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하다 끝내자. 서로 미련 갖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애초에 어머님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잔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 되겠어? 내가 엄마 마음 어떻게든 돌릴게.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 좀 풀어줘. 응? 정말이지? 나 마지막으로 자기 믿는다? 그럼 나만 믿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한바탕 토해내니 그나마 기분이 좀 풀어지더군요. 저희 친정은 말입니다.
목포에서 대대로 어업을 이어온 집안이에요. 가진 어선만 6척이 넘고 전국의 수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가게나 업체로 납품까지 하거든요. 부모님이 직접 식당도 운영하시고 생선도 팔고 하시면서 매출로만 따지면 월 4천만 원 이상은 거뜬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나중에 개인 병원 차리고 싶으면 보태 쓰라고 미리 물려주신 유산도 20억 가까이 되고요. 어디 가서 경제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모자랄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저런 취급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큰 실망을 하고 말았고 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오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인사 가야 하는데 언제가 좋겠어? 수술 일정이나 이런 것도 봐야 하지? 그렇지? 언제 가야 할까? 말하는 게 왜 그래? 아니, 내가 지방은 학회 일정 말고는 가본 적도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게 뭐 어때서?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가볍게 가면 되는 거지. 자기네 고향 바닷가잖아. 나 비린내 잘 못 맡는단 말이야. 야, 지금 말장난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 정말 비린내 못 맡아. 정말 비위가 약하다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 그래서 인사드리러 못 간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하지? 난감하다 정말. 가긴 가야 하는데. 아, 잠깐만. 엄마한테 연락 왔는데 서울에 볼 일 있어서 다음 주에 오실 일 있다는데 그럼 그때 볼래? 나야 좋지.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해둘게. 참나, 진짜 어휴. 좋은 대로 예약해놔. 알겠어. 나만 믿어. 오래간만에 긴장되네. 멋 좀 부려야겠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면. 그냥 평소대로 해도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어떻게 안 꾸며 깔끔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남편과 저, 친정 부모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반듯하고 예의 바른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셨고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상견례 날을 잡기로 했고 수술 일정이나 병원 일정이 빠듯해 한 달 뒤 서울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남편이 호텔 식당을 예약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견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지도 않는 말로 제 심기, 아니 저희 부모님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가진 부모, 딸 가진 부모로서 자식들이 결혼한다니 마음이 앞서는 건 이해한다지만 좀 지나치다 싶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그래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사위가 된다니 기대되는데요. 사부인도 되게 젊고 예쁘세요. 호호호, 그렇죠? 게다가 또 어떡해요? 돈도 많고 경제적인 여유는 상당합니다. 서로 형편에 맞춰서 혼수나 예단하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집은 아이들 직장과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이는 게 있으니 이왕이면 브랜드 아파트로 하고요. 평수 넓은 건 당연한 거 아시죠? 그리고 반반 부담하는 거 어떠세요? 누가 뭐 해왔니 많이 말 많을 바에 반반 부담해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도 따라야죠. 얼마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살림인데 뭐든지 다 최고급으로 해줄 거예요. 사부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돈은 있으세요? 생선 장수라고 들었는데 결혼 자금은 있냐고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돈 없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딸 자식 하나 시집 보낼 정도는 거뜬해요. 어디 가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퍽이나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새아가는 사는 수준에 비해 사치를 심하게 부리는 것 같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이가 사치를 부리다니요?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형편 뻔히 아는데 죄다 명품이잖아요. 저게 사치 아니면 뭐예요? 나도 구하기 힘든 한정판인데 돈 모아서 샀나 봅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거덜내는 거 아닌가 몰라요? 혹여라도 그런 일 용납 못합니다. 바로 이혼시킬 거예요. 참, 사돈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속이 상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어머니께 꼬투리라도 잡힐까 노심초사하셨고 아쉬운 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 집이 해결해야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친정 부모님이 먼저 집을 사주셨습니다. 절반 금액을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받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엄마,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해볼까?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데 아무 말 없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사정이 있을 수 있지 돈이 없는 사람 같진 않았다. 이 엄마 안목 믿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 지금 집만 해도 몇 억이야. 괜찮대도 그런 거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여유 돼. 그 정도는 푼돈이라니까. 엄마, 지금 여유 부리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꿀꺽하면 어떡해? 괜찮아.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알아서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보자. 아냐, 내가 물어볼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일이 천도 아니고 몇 억이잖아. 엄마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대로 꿀꺽하라고? 어머니, 잘 쉬셨어요? 네가 어쩐 일이냐? 먼저 연락을 다 주고? 다름이 아니라 여쭐 게 있어서요. 뭔데 그러니?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라. 지난번에 상견례에서 집 문제 이야기 하셨을 때 반반 하자고 한 거요. 아, 돈 달라는 거냐? 너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떼먹을까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혹시 잊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깟 몇 억 좀 썼다고 유세야? 주면 될 거 아니니 이게 어디서 도둑년 취급을 해? 너 시집살이 좀 호되게 당해볼래? 아,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주실 생각이세요? 지금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말이다. 결혼 준비하느라 주변 친척들한테 뭐 돌리는 것만 해도 억이 깨져. 결혼하고 신혼집 입주하고 안정되면 바로 주마. 알겠니? 네네. 그렇게 전달드릴게요. 아 참, 너 지금도 이렇게 난리치는데 결혼하고 나서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 어머니, 말씀드렸었지만 저 사치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써도 제 돈 쓰고 그이 돈 쓸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말은 한번 잘하는구나. 너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네, 잘하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된 마냥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왔다가도 부담스러울 지경인데 살림에 간섭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밤늦게 찾아와서 밥을 차리라거나 휴일에는 자기랑 드라이브 가자며 제가 쉬는 꼴을 못 봤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자주 오셨지만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 가게에서 사다 주시는 거였고 집에 올 명분을 내세우느라 반찬 핑계를 대신 거였죠.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점점 지쳐갈 때쯤 몸이 고단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그래도 네 마누라 될 집안은 집도 척척 사주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는 걸 보니 돈이 많긴 많은가 보다? 그런 거 같아. 나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겠거니 했지. 근데 동료 말이 목표에서 유명한 집이래. 그래? 그 정도야? 지역에서 소문날 정도면 큰 손이나 마찬가지인데. 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마음 제대로 사로잡아라. 아니면 덜컥 애부터 가지던지. 어떻게 그래 엄마. 섣불리 나섰다가는 다 들킬 거야. 그래, 제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알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차근차근 실행하자고. 그리고 저번에 말한 보험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이 실장이 처리해주기로 했어. 사인 필요한데 대충 둘러대고 받으면 돼. 아니면 내가 몰래 하면 되고. 안 들킬 자신 있지? 혹여나 사고 나서 죽으면 보험금 아주 빵빵하게 받을 수 있게 처리해 놔야 해. 내가 누구냐?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 감시나 잘해. 알겠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게. 우리 아들밖에 없다. 사랑해 아들. 저는 바보같이 잠결에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했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해보기 위해 당분간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급변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가게들과 계약하고 수산시장과 협력을 맺어야 해서 서울에 자주 올라오셨는데 그때마다 호텔에서도 머물기도 하고 신혼집에 방문하기도 하셨거든요. 남편은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 못했고 출장이다 수술이다 핑계대며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바쁘겠거니 이해하고 사위 얼굴 못 보고 가도 서운 한 티 내지 않고 아무 말 않고 가셨고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고 일부러 친정 부모님을 피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없는 사이에 친정 부모님이 잠시 들리셨고 그날 남편과 크게 다투고 말았어요. 오늘 집에 장모님 오셨더라. 아 그래? 말도 없이 가셨네. 어쩐 일이시지? 당신 얼굴 보려고 왔겠지. 그런데 비린내가 너무 나더라고. 금방 돌려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돌려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그리고 장모님 좀 그만 오라 해. 울 엄마가 왔다 갈 때마다 해산물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신다니까. 뭐? 왜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처럼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너 같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어머님은?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아? 웃기고 있네. 왜 피하는데? 너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같은 병원 근무하면서 내가 스케줄도 모를 것 같니? 왜 피하는데? 장인 장모님한테 비린내 난다고. 너 같으면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보고 싶겠어? 역겨운데.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어쩜 말을 그렇게 싹수 없이 하니? 나는 평생 고귀하게 자라서 그딴 비린내 못 맡아. 너 같은 시골 출신이 고귀한 게 뭔지나 알아? 와, 정말 너무한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 이제라도 알면 됐지. 그리고 가진 돈 좀 제법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개인 병원 차리게 돈 좀 내놔봐. 우리도 자수성가해야지. 이봐, 자수성가는 스스로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성공하는 게 자수성가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냥 빨대 꽂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알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빨대를 꽂아? 지금 그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절에 죽상인 거냐고. 아, 벌써 연락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니? 별짓 안 했는데요? 가짜는 소리 하길래 혼 좀 내줬죠. 뭐? 네가 뭔데? 남편 내조나 잘할 것이지 왜 애 기를 죽여? 너 나한테 죽는다. 아니, 어이가 없네요.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이른대. 이게 진짜. 잔말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아마. 강남에 병원 하나 내자. 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자고로 남편이 기가 살아야 가족들도 기가 살고 그러는 거야. 저 돈 없는데요? 뭘 믿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 말씀처럼 저희 집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잘못 봤단 말이야? 너랑 네 부모가 걸친 명품만 팔아도 병원 개원은 하겠다. 그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병원을 차려주냐고요. 머리에 총 맞았어요?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격 떨어지게 머리에 총 맞았다니. 쯧쯧. 그러는 어머니는요.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 아드님이 그렇게 개차반인가 봐요. 저는 가정교육 잘 받았거든요. 매번 이렇게 격 떨어지는 욕하지 마세요. 정말 볼품없고 역겨워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말 돌리지 마시고 신혼집 금액 절반 언제 주실래요? 안 주실 거면 안 줘도 되니까 그 돈으로 아드님 병원 차려주세요. 항상 최고급 운운하시는 분이 인성은 쓰레기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참 좋은 말 듣고 사시네요. 야,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싫습니다. 저 병원 가봐야 해서요. 끊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유 있는 집안인 건 맞았지만 시어머니가 모기업의 유부남과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어요. 돈 많은 집안에 사생하였던 남편은 평생 첩소리 들으며 살았던 시어머니에게 시달렸고 어느새 스며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고 시아버지에게 받는 돈이 적어지자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속셈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들 생각에 구역질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그새 다른 병동 간호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같을 순 없지만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이 사람 바람도 피웠고 어머니랑 하는 대화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더 같이 살아요? 뭐?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니 증거 있냐고. 맞아. 당신 증거 있어? 이거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 알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릴까 보다. 증거야 차고 넘치죠. 어때요? 수위 낮은 것들만 보여준 건데 뭐 더 보여드려요? 이렇게 이혼은 못하지. 이혼이 네 집게 이름이냐?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그깟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을 한다고? 말이나 되니? 바람 피울 수 있죠. 근데 뒤에서 사람 목숨 노리고 보험 가입하니 많이 하는 건 뭐 목숨 장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더 같이 못 삽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뭘 이러지 말라 그래? 기죽지 말라고 했지. 위자료에 집값에 보상금까지 하면 몇 억 뱉어내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허, 이게 누굴 겁주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공동재산은 재산분할해야 되는 거 알지? 돈 줘야 하는 건 오히려 너야. 잘 모르시나 본데요. 결혼 생활이 긴 것도 아니고 고작 몇 개월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다. 네가 모르는 거겠지. 김 변호사 시켜서 소송하자. 소송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얌전히 짐 싹 빼들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한다며. 나도 일정이란 게 있는 사람이야. 수술이 밀려 있는데 그거 하느라 미뤄졌네? 하늘이 날 도운 거지. 어머니가 집 자금도 안중마당에 뭘 믿고 내가 너랑 법적 부부가 돼야 하냐? 조금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그새 바람도 피우고 아주 대단해? 너 이 못돼 처먹은 년. 아주 작정을 했구나. 네, 작정했죠. 작정 안 했으면 이러지도 못했어요. 바람 피운 거 싹 병원에 돌리기 전에 알아서 짐 싸서 나가. 자기야, 나 아직 자기 사랑해. 왜 내 사랑을 무시해? 그래, 실컷 해. 그러게 누가 자기 복 걷어차래? 때 되면 알아서 개인 병원 차리자 했을 건데 그새를 못 참고 일 저지른 건 당신이랑 어머니야.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당장 꺼져. 이런... 한숨은 딴 데 가서 쉬시고요. 당장 아들 짐 빼서 가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드리자면요. 아드님, 그렇게 감싸고 돌다가 앞으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못합니다. 제가 잠시 어떻게 됐던 건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따위 하찮은 놈 한 트럭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 정신교육 제대로 시키시고요. 남편놈아, 너는 빨리 짐부터 빼라. 야, 너 지금 나 연맥이냐?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가진 거 다 넣어줄게. 그래도 싫어? 제발 용서해줘. 물 건너갔습니다. 상부상조라는 말 있지? 잘해줄 때 너도 알아서 잘했어야지. 이미 기회는 날아갔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해야 해. 어머니도 좋은 며느리 만나서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병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짐 빼는 일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접근 금지, 통신 제한 걸어버리고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도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값 절반을 받아냈습니다. 돈은 친정 부모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과감하게 퇴사했고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개인 병원을 차렸답니다. 노인 인구, 젊은 인구도 많아지고 있어서 병원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워낙 고향 유지인 탓에 아는 분들도 많고 해서 홍보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목포까지 찾아와서는 한 번만 도와달라며 대화 좀 나누자며 치근덕댔습니다. 접근 금지, 통신 제한 걸어둔 거 위반한 거 들먹이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가차없이 끌려갔더랬죠. 남편은 바람 피운 사실이 들통나고 병원에서 이미지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쫓겨나 지방병원으로 좌천되고 시어머니는 주변에 자랑질하던 거 들켜서 개망신당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몇 년을 정신없이 보냈네요. 그러다 마음 맞는 소꿉친구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던데 이 친구가 제 인생의 벤츠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하다 못해 순에 빠진 친구거든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